자, 안녕하십니까. 취업의 날개가 되어드리는 쥐날드 박세영 코치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3, 4, 5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진행을 할게요. 아마 열심히 부지런히 또 쓰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자, 구직자분들 뭐 좀 쓰면서 현타도 오시고 멘붕도 오실 겁니다. 하지만 서류라는 게 써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취업의 재미, 이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취업의 재미를 좀 느끼면서 서류의 완성도, 나도 되게 힘들었는데 써가면서 완성되는 모습들, 내가 의도한 글이 나오는 모습들, 이런 작은 것들에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고 또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영상을 찍을 거니까 좀 서로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어떤 취업의 환경들, 상황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 볼게요. 공통 항목입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직무도 아니고 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통인데 인생에서 가장 한 선택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준이죠. 인생의 테마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나의 판단과 기준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걸 묻고 있죠. 예를 들면 어학연수라는 걸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선택했니? 선택해서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 설명과 상황을 기본적으로 써주고, 그때 내가 정한 기준이 무엇이 적용돼서 어학연수를 선택했다 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을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영어를 선택해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영어도 배웠는데 이것이 나에게 자신감과 또는 배움에 대한 계기, 영어도 배웠지만 도전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커다란 뭔가 원동력이 됐고 배움의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게 이 선택의 기준점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 뭐 써주냐, 이 어부지리로 자신감도 있었지만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어부지리로 세상을 보는 커다란 안목까지 기를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어학연수를 선택했는데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나의 배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떤 선택이 있을 때는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과감하게 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어떤 기업들은 잘못된 선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쓰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여기는 잘한 선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잘한 선택이 뭐냐, 현대 오일뱅크에 지원하는 거다, 입사한 것이 잘한 선택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공통 질문이네요. 본인 성격의 단점과 그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술해라. 딱 보니까 성격의 단점이네요. 자, 성격의 단점은 누누이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깔리냐,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자, 단점에 관련된 단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단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문의 요지를 볼 때 자기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불완전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니? 그걸 자각하고 있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또 다른 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거,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불편했던 실제 사례를 쓰래요. 뭡니까? 그럼 불편했던 상황에 관련된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 상황을 쓰는 방법은, 자, 단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왜 단점인가를 기본적으로 써시고, 두 번째, 언제 무엇을 하면서 불편했는지를 쓰시고, 세 번째, 단점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과업에 또는 했던 과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과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미래에 안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자각,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나 이런 정확한 진단과 판단해서 내가 고치고 실행할 거야, 이런 거 있니? 라고 하는 형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단점은, 그러니까 이 단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래도 현대오일뱅크는
실제 사례를 쓰라고 했네요. 800자 정도 되니까 쓰는 거고 200자, 300자 쓸 때는 사례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사례를 보려고 아주 디테일하게 묻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실제 그 불편했던 내용을 경험적 요인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이제 뭐 여기는 다 쓰는 건 아니고 연구 쪽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로 위에 올려보면은 5번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쪽만 이제 포함됩니다. 그렇죠? 일반 학부생들이라든지 뭐 여기 중에서 연구개발 또는 이제 보통 연구개발은 석박사분들이 많이 또 지원하긴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쓰라고 한 건데, 자, 생소하긴 하지만 쓰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연구개발 세부 전공 또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라. 그러니까 내가 전공했던 어떤 세부 전공에 관련된 연구개발 논문을 그냥 쭉 쓰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첫 번째 연구개발 논문의 목적과 주제를 기본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 이걸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했던 내용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매칭도를 보는 거죠. 이 부합도라든지.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내용을 다 쓰기보다는 막 기술하지 말고 또 이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사실 목적이라는 것을 주제라는 게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평가자들이 볼 만한 어떤 거리는 뭐냐?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 상황이나 미션이 있었으면 좋겠죠. 논문이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요 내용을 두 번째 써주시고, 세 번째, 그럼 이 문제 상황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떤 기법을 도입했니? 어떤 문헌을 참고했니? 어떤 지식을 거기에 총동원했니? 인적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 교수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니? 이 과정을 써주는 거죠. 사실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쓰는 거죠. 네 번째로는 도출된 의미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이거더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정도의 내용이 골고루 들어가신다면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5번 항목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 4번, 5번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나머지 현대오일뱅크의 나머지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줬으면 좋겠고요. 자, 매일매일 4월이 되면, 뭐 다음 주면 벌써 4월인데요. 4월이 되면 기업들도 지금 채용에 대한 계획들을 잘 쏙쏙 발표하고 있습니다. 움츠려 들지 말고 어차피 취업은 진행하게 될 거고 채용은 미뤄놨지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쓰시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셨다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써셔서 취업으로 가는 그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취업을 저 취업코치는 늘 응원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